안녕하십니까. 자, 191페이지고요. 제8장 건축설비관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17문제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당락이 또 좌우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다행인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 설비 쪽, 그러니까 시설개론에서 1차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무 시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 관련된 법령의 운용과 관련된 그 법제도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할 거고요. 또한 이론적인 부분도 기출됐던 문제 위주로 좀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실 텐데요. 물론 이건 이제 기본 강의 패턴도 물과 관련된 부분, 또 열과 관련된 부분, 또 기본적인 전기, 가스, 소방, 운송 관련된 부분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 예상 문제의 범위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상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과감히 이제 워낙 광범위하니까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상수, 이제 물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상수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물을 이제 드시는데, 사실 이제 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하실 때는, 물을 이제 드시는데 어떻게 드시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에서 이제 물을 어떻게 드시고 계시냐, 그 얘기예요. 어디선가 물이 오죠. 어디선가 물이 옵니다. 이렇게 오는데, 우리 이제 정수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정수장에서 이 건물로 물을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정수장에 이제 물을 이제 오죠. 이제 어디서 오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취수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강 이런 데서 이제 물이 와서 정수해서 이제 건물로 보내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부터가 우리 이제 실무 범위죠. 이건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을 정수장에서 끌어오는 걸 도수라 그러고요. 정수장에서 건물로 보내는 걸 송수라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내고 건물로 이제 들어오죠. 그럼 여기 이제 나눠주죠. 이제 이 송수가 이 건물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건물도 보내주고 다른 건물도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보내줄 거 아닙니까? 요거를 우리 이제 배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옳게 표현되어 있는 건 뭐냐? 1번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건물 이렇게 되죠. 참,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좀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도수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됐던 건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수장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물을 끌어오고 보낸다. 끌어와서 보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실 텐데요. 이건 이제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규칙 중에 요 차수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비만이 오고 그럼 침수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물이 이렇게 범람하지 않도록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차수 설비라 그래요. 말 그대로 물을 막는 거죠. 이 차수 설비는 이렇게 이제 그냥 규칙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정 지역에서 방제지구라든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이런 데는 비가 한번 확 오게 되면 이 건물로 들이닥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0,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건축물이 연면적입니다. 그러면 차수 설비를 해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관식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그냥 만 이렇게 쓰셔도 되고 1만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만 이렇게 쓰지는 마십시오. 왜냐면 앞에 이렇게 뭐가 이제 될 수가 있으니까 1만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1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물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안쪽에서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건물 쪽에서 이제 보내는 거죠. 이제 세대 여기 있는 이 세대로 보낼 때 어떻게 보낼 것이냐 물을. 그래서 이렇게 보낼 것이냐 이렇게 해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여기 있는 펌프를 거치지 않고 저수지나 이 펌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낼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걸 우리는 급수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급수 방식과 관련된 이론 문제는 이제 잘 출제가 되죠. 뭐 거의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직결을 할 수도 있고요. 위에서 내리는 고가 수조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또 밑에서 올리는 부스터 펌프 방식도 있습니다. 펌프 방식.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에는 잘 쓰지 않는데 압력 탱크 방식도 있어요. 보내는 방식 중에. 근데 시험에서 지금 이제 문제, 기출 문제는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만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뭐 압력 탱크 혹은 이제 요 탱크가 수조니까 압력 수조 방식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제 요 직결 방식이나 고가수조 부스터 펌프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아까 이제 보여줬던 방법인데 밑에서 올릴 거냐, 위에서 내릴 거냐, 아니면 직접 연결할 거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하죠. 이건 뭐냐면 보내는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 컴프레셔가 있는 거예요. 컴프레셔. 그래서 컴프레셔를 이용을 해서 SSOR이죠. 컴프레서를 이용을 해서 압력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뭐 공동주택에서 이런 거 사용할 일은 거의 없죠. 이건 이제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하냐면 뭐 고압이 국부적으로 필요한 곳, 뭐 세차를 한다든지, 뭐 고압 세차 같은 경우, 또 아니면 공장지대에서 물을 뭐 국부적으로 센 압력을 이용을 해서 뭐 세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얘가 비싸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압력을 줘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 3번 보시면 얘가 싸다 그랬으니까 답은 일단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8회 때 문제잖아요. 그래 요즘 이제 이런 유형은 이제 건드리지 않습니다. 실무가 좀 더 실무다워져서 정말 우리 이제 공동주택이나 혹은 이제 주상복합 이런 이제 우리 의무관리 대상 범위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죠. 자, 요것도 이제 하나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은 이제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우리가 이제 직결은 이제 우리가 한 2층 넘어가면 직결할 수가 없으니까 고가수조라든 뭐 부스터 펌프를 쓰든 뭐가 필요하냐면 펌프, 당연히 펌프는 필요하고요. 이 수조가 필요합니다. 수조, 저수조. 물을 모을 수 있는 탱크, 저수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이 기준과 관련된 문제를 잘 물어보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준. 잘 물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 설치 기준뿐만이 아니고 저수조의 관리 기준. 이러한 부분들. 뭐 이건 뭐 거의 시험에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4번 문제에서, 요거는 이제 6번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의 세트로. 그리고 이제 5번 문제는 이 저수조에 청소할 때 그 수질 오염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요 세 개 문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요,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 기준도 잘 나온다 그랬죠. 관리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 위생 점검. 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 요 4번과 6번은 기준이기 때문에 꼭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청소. 세 번째, 수질 검사. 저수조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저수조에 이물질을 투입을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저수조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봐라 그 얘기예요. 뭐 문제점이 있냐 없냐 확인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도 반기 1회 이상은 버리고 새로 청소를 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이 배관이 이런 상태 전반적인 부분을 다 봐야 되니까 이 저수조에 있는 물이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서 연 1회 이상은 검사를 하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언제 하느냐,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뭐 수질 진단, 위생 진단, 이거 아니에요. 이건 다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이요. 저수조를 반개일 이상 청소해야 한다. 이 청소 용어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2번 보시면 1개월 이상 중단됐다. 그래도 청소를 합니다. 사용 전에 1개월 이상 중단. 예, 이 부분도 이제 같이 보시고 3번 수질 검사를 받을 때 이제 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료 채취하고 그리고 측정 항목. 그래서 시료 채취는 저수조에서 하는 거예요. 또 저수조에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 측정 항목은 잔탁 총 세대수라고 하는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제에서 별도로 볼 겁니다. 근데 3번 보시면 저수조에서 가장 먼 데서 해라 그래서 잘못되어 있어요. 시료 채취는 저수조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합니다. 자, 4번 보시면 연 1회 이상 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위생 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합니다. 자,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 기준 문제를 보셨고요. 5번 수질 오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상태의 수질 오염을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저수조가 설치가 돼요. 이렇게 이제 저수조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저수조에 이제 투입되는 배관이 있고 나가는 배관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저수 급수 수조가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소방법에 의해서 소화수조도 이렇게 옆에 설치가 됩니다. 일정 면적 이상이면 소화수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이제 화재도 중요하죠. 소화수조도 중요한데 이 소화수조에 물이 이 저수조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배관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 배관이 굉장히 막 여러 개 배관들이 지하실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배관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가 이게 이로 넘어가게끔 여기를 연결을 해버리면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걸 크로스 커넥션이라 그래요. 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되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배관 설치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배관을 다 묶어서 써라.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 커넥션 이거는 절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2번 수조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하고요. 또 부식에 강한 재료를 써라라는 부분이에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그럼 이 저수조를 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 저수조 설치 기준과 관련된 문제야. 그래서 이 저수조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 근무자가 이렇게 이제 월 1회 이상 점검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제 청소를 하려면 위에 이제 점검구 같은 것도 있어야 되죠.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뭐 이런 행위를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치와 관련해서 보면 우선 1번이요. 이 맨홀 이 뚜껑이 열려야 되잖아요. 열려야 돼. 열려야 되니까 이 맨홀 뚜껑의 기본적인 크기를 90cm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열리려면 이 위에 공간은 100cm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1번 보시면 맨홀 부분은 천장 보호 등으로부터 열려야 되니까 100cm 이상 띄워라. 그 밖의 부분은 뭐 점검만 하면 되니까 한 60cm 이상을 띄운다. 자, 두 번째는 물을 빼야 되잖아요. 청소할 때. 그러면 여기에 물이 빠질 수 있게끔 100분의 1의 구배를 갖춰라. 3번은 이 크기는 90cm 이상의 맨홀이 있어야 된다. 또 주변에 이제 위에 물질이 있다면 띄어야죠. 이거하고 이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5m 이상 띄어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를 보시면 유입구는 유출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한다. 이거 그냥 가만히 들으면 이게 뭔 소린가 하는데 그럼 유입구는 물이 이렇게 들어온다. 유출구의 반대쪽에 있죠. 반대쪽 밑부분에 설치한다. 그러면
이 밑부분에 물을 받게 되면 이 압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위에서 떨어지게 만들죠. 윗부분에 설치를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유입구와 유출구를 반대로 부르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쪽 밑부분에 잘 나가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설치 기준. 자, 이 설치 기준은 12회 때도 나왔지만 13회 때도 나왔죠. 그래서 요거 13회 때 문제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합니다.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설치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 검토해서 보면 자, 이 맨홀 뚜껑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장 보호 이런 게 있다. 그러면 100cm 이상이 떼야 된다. 뭐 주변의 건축물로부터 60cm 이상 떼야 된다. 뭐 이거는 100분의 1 정도의 구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자, 기억권 봅니다. 3제곱미터인 저수조에는 이렇게 2개 이상으로 구획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일정 크기가 되면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획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3제곱미터가 아니고 기억권은 5제곱미터입니다. 그게 5톤 이상이다 그 얘기예요. 예, 기억권 잘못돼 있고. 그 다음에 2번 니은번 내식성 재료를 써라. 뭐 이건 뭐 맞죠. 3번 통기관과 원류관을 설치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디귿번 이야기인데요. 물도 차 있지만 공기도 차 있잖아요.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관, 이걸 통기관이라 그러고, 물이 넘칠 때 대비하는 건 이걸 원류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디귿번에 통기관과 원류관을 설치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 공기가 통하고 물은 지금 안 넘치고 그러면 이게 벌레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관말에 세목 스크린이라는 걸 설치한다는 거죠. 이렇게 벌레 안 들어가게. 세목 스크린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저수조의 내부 높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여기서 청소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180cm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50cm 그랬으니까 미음이 잘못되어 있죠. 따라서 답은 기억번하고 미음번.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수조가 어떻게 설치되는지도 이렇게 잘 나오는 문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림으로 조금은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수 방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가 수조. 자, 요 부분도 볼까요? 예. 자, 8번. 예. 고가 수조 방식이다. 이것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가 수조. 고가 수조가 뭐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고 쉽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가 있지만 자, 어떤 문제냐면 자, 여기 101호에서 수압이 어때요? 101호에서 느끼는 수압은 일정하죠. 101호에서 느끼는 수압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일정하다. 근데 101호하고 1501호하고의 수압은 어떻습니까? 이건 수압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건 수압이 낮고 이건 수압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물어볼 때 이게 그 무엇을 비교를 하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수 방식은 무조건 수압이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정하다는 소리지 101호하고 1501호가 일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12회 때 나왔는데 1번 보시면 고가 수조의 급수 방식은 압력이 거의 일정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정하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대에서는 뭐 아침, 저녁, 뭐 봄, 여름, 가을 일정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세대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사실은 정확히 보면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또 이렇게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에서는 항상 일정한 수압이다.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그러나 세대
와 세대끼리 비교할 땐 차이가 분명히 있다. 당연히 이 높이에 의해서 수도압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높이가 이렇게 다르면 당연히 이 높이와 이 높이는 다르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절대로 아무리 공간이 좁아도 크로스 커넥션 하지 말라 그러죠. 예,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5번에 수격작용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챔버, 수격 방지 이런 거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요즘 이제 거의 다 설치돼서 수격장이 잘 안 나는데 예전에 지어진 같은 경우 수전 열었다 닫으면 텅텅 거립니다. 물이 가다가 딱 멈추면 자기는 가려고 하는 힘이 있으니까 벽에 가서 꽝 부딪히죠. 벽에 이게 이제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다 쿠션 넣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공기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방식 중에서 요즘 사실 이 고가 수조 방식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은 부스터 방식. 요즘 이제 기계 제품들이 좋아요. 부스터 펌프 조그만 거 하나면 막 높이 올리고 하니까 또 중간 기계 설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스터 펌프 많이 쓰는데 시험은 이 고가 수조 방식이 잘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의 형태가 9번 문제의 형태예요. 철저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틀리지 마셔야 되는 문제. 그게 바로 이 고가 수조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철저히 이해를 합니다. 자, 우선 1번 보시면 저수조를 상수용으로 사용할 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수조가 이렇게 드시는 상수도로 쓰시는 게 있고 또 소화수조로도 쓰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드시는 물로 사용을 할 때는 넘친관을 설치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넘친관을. 소화수조에는 설치하지 않아요. 상수용으로 사용할 때. 그리고 배수는 간접 배수 방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이 건물의 옥상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옥상에 이렇게 건축물 위에 이게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고가 수조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넘친관을 설치를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단수 시에도 이렇게 남아있는 이 물의 양만큼 급수를 하겠죠. 그죠? 2번. 자, 3번 보시면 수압이 0.4 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층이나 구간에서는 감압 밸브로 설치를 해라. 이제 사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높이가 그러니까 0.4 하면 이제 40m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굉장히 높다 하게 되면 밑에서 접시가 깨져요. 사실 이 압이. 그래서 이 하단부 저층부에는 압이 너무 세니까 감압 밸브를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4번 지문인데 고가 수조의 필요 높이를 산정을 할 때는 수압이 가장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최소 높이를 산정해라.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를 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압은 이 저층부와 고층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접시가 깨지지만 여기는 뭐 샤워기가 물줄기도 제대로 안 나오죠. 이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수압이 세다. 그러면 감압을 하면 되고 수압이 적다, 약하다. 그러면 가압을 해야 돼요. 그럼 어느 게 쉬우냐? 감압이 훨씬 쉽습니다. 그냥 밸브에 설치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압력을 확보를 한 다음에 센 곳에는 감압을 하게끔 설계를 하죠. 만약에 이 저층부의 압력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그냥 두면 여기는 물이 뭐 제대로 졸졸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럼 여기를 가압을 해야 돼요. 가압을 하려면 펌프를 달아야 되고 가압 펌프 달아야 되고 또 그 전기료 문제도 있고 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저수조의 높이를 세팅을 할 때는 가장 수압이 낮은 곳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물은 나와야 되니까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가장 높은 층이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가장 낮은 곳은 가장 높은 층이다. 그래서 수압이 가장 높은 지점이 아니라 높은 층이요. 가장 수압이 낮은 곳. 이렇게 되는 거죠, 수압이.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압이 높은 지점이 아니라 수압이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요 내용을 수압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는지 이런 거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 고장으로 양수가 계속 된다. 그러면 이제 물이 계속 들어와요. 물이 계속 들어온다. 그럼 이게 넘쳐서 문제가 막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게 막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막 이렇게 넘칠 수가 있잖아요. 물은 계속 들어오고. 여기 이제 오뚜기봉이나 이런 이제 넘침봉 같은 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고장나거나 뭐 볼탭 이런 고장나면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게 만약에 이제 여름엔 그래도 덜한데 겨울에 이게 넘치면 이제 난리 나죠. 계단에 이제 뭐 다 얼고 뭐 동파되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 넘친 관은 이 들어오는 관보다 넓게 해서 혹시라도 계속 들어와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2배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가수 방식의 이론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잘 나오는 유형 문제가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자, 그래 이제 전체적으로 보셨고, 이제 요 높이에 대한 아까 이제 수압이 가장 낮은 지점, 가장 높은 층 기준으로 이제 수압 세팅을 한다. 저수지의 높이를 정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제 수압이 얼마냐? 요 문제도 아주 잘 물어보고요. 최근에 방식을 달리해서 3번을 연속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온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될 문제. 이제 우리 설비 쪽에서는 계산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와요. 근데 뭐 이게 처음 보는 계산 문제는 거의 단위 때문이라도 풀지 못합니다만 요 문제, 지금 얘기한 이 고가수주의 요 압력 문제는 단순한 이제 더하기 빼기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번, 또 12번, 또 요런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요런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자, 완벽하게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고가수주와 관련된 문제에서. 자, 이 9회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왔던 문제예요. 예. 지금 이제 수조에 물이 이렇게 차 있죠. 그러면 요 높이가 나옵니다. 요에서 이제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해요. 뭐 이 지하에도 뭐 이제 지하에도 물을 빼기도 합니다. 뭐 지하에도 뭐 이렇게 무슨 이제 지하실에 물을 사용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빼기도 하는데, 자, 지금, 자, 고가수조 방식이고요. 예,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다 이제 압력계를 이제 세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짜리를 달아야 되느냐. 왜냐면 압력이 너무 크면 작은 거 달면 이제 압력계 못 쓰니까. 그죠? 압력계 지침값이 얼마냐.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요 높이가 얼마냐 그 얘기거든요. 단위 환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요 높이만 계산하면 되니까 뭐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기를 주어졌는데 지하층에서 수도꼭지까지의 높이, 지하층에서 수도꼭지까지의 높이가 4.5. 그 다음에 지하층 수도꼭지에서 1층까지 요 높이네요. 요게 4.5 단위 생략하고, 그 다음에 1층에서 15층까지는 여기죠. 여기 15층짜리는 층마다 2.6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5층에서 고가수조 요거는 요 높이는 7.5다. 그러면 지금 구하는 값은 이 전체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다 더해주면 되죠. 이거 이제 계산해 보면 30에 5, 6, 30, 37.8인가요? 30, 네,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그죠? 15 곱하기 2.6, 5, 25, 5, 25, 예, 7.5, 예, 그죠? 5, 2, 50, 이런. 얼마예요? 예, 2, 50이면 30이네? 37.5인가요? 30, 예, 30, 예, 37.5. 맞나요? 계산이 왜 그래?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 곱하기 2.6, 5, 6, 30, 예, 3 올라가고, 6, 9, 2, 5, 10, 예, 2, 2. 그러면 39가 나오네요. 그죠? 39m.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12를 더하면 51이 되나요? 예, 그러면 압력은 5.1kg per 세제곱미터 단위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3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거 거의 그냥 정말 단순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요게 이제 9회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12번 문제를 보시면 13회 때는 약간 이제 이게 변형이 됐어요. 최근의 문제는 또 이제 변형이 됐는데 그 문제를 또 보도록 합니다. 변형된 문제는 이제 뒤에서 좀 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 그 12번 문제를 보시면 이건 이제 20층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높으네요. 20층. 20층 이렇게 되고 자, 20층인데 지상 5층에다가 지금 지상 5층, 얘가 5층이에요, 5층. 그래서 이 5층 집이 있는데, 이 5층에 이제 사람이 사나 보죠? 이 5층에다가, 싱크대 수전에 이제, 여기도 이제 주방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주방 수도꼭지 있는데, 여기에 걸리는 압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공급을 쭉 하는데, 쭉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 걸린 압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하고 요 높이하고 요 높이 이거 이제 다 더해서 계산값 요 전체 H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된 부분을 보니까 각 층 높이는 3m래요. 그러면 이제 3m 곱하기 이게 몇 층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단순 생각하기에 이 5층이다 그러니까 이건 15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요 부분에서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각 층이 3m인데 옥상 바닥면에서 수면까지 이건 7m고요. 그리고 요거는 수면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수전까지의 높이 요게 1m니까 바꿔서 우리 필요로 하는 요건 2m네요. 그죠? 2m. 그래서 이제 필요값을 이제 다 찾았습니다. 2m, 요건 3m 곱하기 층수, 요건 7m. 근데 요게 이제 이게 이제 5층이면 이게 15층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맞나요? 자, 잠깐만요. 예. 자, 요게 6층부터 20층까지죠. 또 5층이니까. 그러면 6층부터 20층까지가 몇 개층이에요? 14개층이 아니죠? 15개층입니다. 그래서 여기 15개층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2m죠. 그러면 요거는 45m가 되죠. 45m. 그러면 요거 이제 9, 두 개는 9m 아닙니까? 그죠? 더하기 9 하면 54m가 되니까 요 단위 환산을 보면 0.1메가파스칼로 한다고 하니까 0.54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기출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많이 틀렸어요. 어떻게 해서 많이 틀렸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부분, 요거와 요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2m, 7m. 근데 요걸 계산할 때 6층부터 20층까지니까 단순, 14층. 14개 층, 14. 이렇게 계산해서 0.51메가파스칼 하신 분들이 실제 기출문제 시험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유형도 있고 이런 유형도 있고 뭐 뒤에서는 필요 최소 압이 얼마냐 뭐 이런 문제도 한 번 더 출제가 됐는데 어쨌든 요 묻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꼭 접근을 꼭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자, 요 높이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자신감 있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를 보시도록 할게요. 수격작용 이야기를 합니다. 수격작용. 수격작용 간단히 여러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이론 중에 하나가 수격작용이잖아요. 배관, 벽을 치는 현상. 그러니까 수격작용 문제는 또 놓치면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격작용 이야기를 좀 보실 텐데, 이제 요즘은 참 듣기 어렵죠. 근데 예전에 지어진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수전을 딱 잠그면 이 탕 치는 소리가 납니다. 이거 이제 수격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대책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요 수격작용도 여러분들이 그 유체 현상 중에서 꼭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놓치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1번. 배관 내의 상용 압력이 낮을수록 일어나기 쉽다. 이렇게 했는데, 낮다는 얘기는, 압력이 낮다는 얘기는
천천히 흐른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흐르다가 문 닫으면 툭 하고 퉁 이러고 부딪히죠. 소리가 안 납니다. 압력이 세다 그러면 빠르게 가는 거죠. 쿵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된 이야기고 정답이 되는 겁니다. 뭐 유속이 변동이 심하고 또 이렇게 급하게 뭐 폐쇄하거나 굴곡이 져 있거나 이럴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요 급탕 이야기인데요. 요것도 뭐 계산, 혹시 요 비열 이야기가 나오면 요것도 놓치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건 더 간단합니다. 단위 주의하시면서 푸시면 되는데, 필요한 물의 온도가 60도다. 열량이 얼마냐. 뭐 요 얘기예요. 요거는, 자, 보일러에 이제, 물을 집어넣고, 뭐 수관식이든, 뭐 노통 연관식이든 물을 집어넣고 끓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60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들어올 때 물의 온도가 있겠죠? 얼마냐? 이렇게 보니까 5도래요, 5도. 5도짜리를 60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55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럼 1도 높이는데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1도 높이는데 얼마가 필요하냐 하니까 1kcal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1도 높이는데 1kcal가 필요하면 55도 높이는 데는 당연히 55kcal가 필요하겠죠. 그죠? 55kcal가 필요하다. 그런데 물의 양이 보니까 이건 1kg를 늘리는데 이만큼 필요한 거고. 그죠? 물의 양이 1톤이래요, 1톤. 1톤이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1000kg라는 얘기죠. 1000kg. 그러니까 요거는 1kg에 이러니까 1톤을 하려면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답은 55,000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여기 이제 킬로그램 아니죠. 요거는 이제 1톤은 하는데 이만큼 들어가니까 킬로그램은 안 되고. 자, 요만큼 1톤이죠. 1톤 하는데 이만큼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문제도 이제 55,000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좀 이제 쉬운 듯 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단위를 통일해야 되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유형 문제보다도 계산 문제 유형이 지금도 이 톤을 킬로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만약에 지문 보기를 이렇게 안 내고 3,000, 5,500, 55,000, 뭐 60,000원씩 이렇게 안 내고 55, 550, 5,500, 뭐 55,000, 55만 이렇게 내놓으면 이것도 까다로운 얘기가 돼요. 단위 환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한번 바뀌는 거는 이제 뒤에 이제 급수 쪽 가면 좀 더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가능한 부분까지는 하셔야 되는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죠. 1톤이 1000kg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놓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3번 문제 보셨고 그다음에 14, 15번 문제는 이건 단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4번 우리가 이제 최저 급수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면기 수전은 0.03, 뭐 싱크대 수전은 0.03, 샤워기는 0.07 이 정도의 압력이 있어야 뭐 샤워도 하고 뭐 그릇도 씻고 그런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세정 밸브식 소변 이건 좀 꽤 필요합니다. 0.07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 기구 급수 부하단 이제 우리가 FU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세면기에서 물을 이제 이렇게 쓰는 그 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혼합 밸브는 얼마큼 필요하냐, 뭐 욕조의 급수전은 얼마큼 필요하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대변기인데요. 세정 밸브입니다. 세정 밸브. 세정 탱크가 아니고 세정 밸브. 그래서 15번은 이 2번,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때 이제 그 급수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놓치지 마셔야 될 걸 꼭 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걸 막 잡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각종 기준이나 이런 거 이제 정리를 하시고 요 이제 저수 높이 계산하는 거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정리를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서징.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유체 현상 중에 또 잘 나오는 서징이나
또 펌프, 뭐 양정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